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 커버드콜 ETF 성과를 총 정리해보고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절세 계좌에 담기 좋은 ETF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장일 기준입니다. 종목이 정말 많죠. 큰 틀에서 구별을 해두었습니다. S&P 500, 나스닥, 슈드, M7, FNGS, 반도체, AI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 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나중에 확인용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커버드콜 성과를 판단하실 때 비교자산 주가 수익률 그리고 재투자 수익률이나 혹은 TR 수익률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직접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2025년 성과이니까 이 화면도 같이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S&P 500입니다. 상장일 기준에서 제가 지난 2월쯤 절세 계좌에 커버드콜을 투자하기 위해서 분석해 두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같이 비교해 보면 사실 당시 분석 과정에서도 이 코미커액이 훌륭한 잠재력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합성 역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분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던 AS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주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5년 성과입니다. 총 3개의 종목이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스와 솔, 코렉스 상품을 보시면 이 상품들은 모두 비슷한 분배율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성과 면에서는 솔이 더 유리한 면이 있지만 운용 규모가 다소 낮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사실 나스닥 커버드콜 중에 추천할 만한 ETF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25년 2월 기준 성과를 현재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재투자 수익률 이때와 결코 다르진 않습니다. 심지어 TR 수익률도 여전히 똑같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M7 그리고 AI 위주로 시장을 이끌어 간다면 뒤에서 소개시켜드릴 ETF를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25년 성과를 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합성은 나스닥이 21%가 올랐는데 TR 수익률, 재투자 수익률 역시 너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장된 한국판 QD4가 앞으로 기존 나스닥 커버드콜의 단점을 보완이 될 ETF로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슈더입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당 성장주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적은 슈드 기반으로 무리하게 높은 분배율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주가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가 보이죠.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콜 액티브인데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상장일이 2025년 4월 관세 이후 그 다음에 반등했던 5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성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슈드 기반 25년 성과를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슈드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보이네요. 자, 빅테크, AI, 반도체입니다. 이 섹터들 커버드콜은 대체적으로 상장 이후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상승이죠. TR 수익률, 재투자 수익률도 기초자산하고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분석할 때는 이제 비교자산은 QQQ 맥스로 비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기초자산은 조금 세밀하게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ETF들은 담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타이거 밑에 탑은 FNGS하고 가깝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은 맥스 에이스 미국 반도체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은 SHOC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기초 자산이 따로 있습니다.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은 나스닥하고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판 QT4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GPIQ 같은 커버드콜을 원하신다면 미국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콜 QQQI보다 더 많은 분배율을 원하신다면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커버드 콜 이 종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나스닥이 이만큼 상승이 해야 주가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선호하는 비교 자산을 확인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성과입니다. 확실히 변동성이 높은 종목일수록 분배율이 높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수익률과 커버드 콜 실제 수익률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다가올 내년에 어떤 커버드 콜로 포트폴리오 짤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에 어떤 커버드 콜 ETF를 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의 투자 목적과 기간 그리고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긴 합니다. 우선 많은 분이 고민하는 전략이 바로 이 커버드 콜 분배금 재투자입니다. 이 전략을 선택한다면 저는 주가가 덜 녹는 종목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배율이 적은 ETF로 담아갈 것 같네요. 분배율 10% 이하로 지급이 되는 S&P 500을 고른다면 코미커에, 그 다음에 나스닥을 고르신다면 밑에 탑 타겟 커버드 콜, 그리고 국내판 큐리보입니다. 다만 아직 분배율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첫 분배금이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투자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분배금으로 지수 재투자하거나 저처럼 나스닥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변동성이 높은 커버드 콜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2025년 성과 기준으로 현재 4종목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 관리로 투자를 합니다. 저의 절세 계좌입니다. 2026년이 되면 저의 계좌는 딱 3년 차가 되는데 현재는 딱 3가지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코미커의 타이거, 밑에 탑. 이 계좌만큼은 초장기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보시다시피 커버드콜, 레버리지를 하고 있고 다만 높은 변동성을 커버드콜을 가져가기보다는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기반 커버드콜 위주로 구성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는 분배금을 쓰지 않고 모으다가 시장이 단기적으로 큰 조정이 오거나 하락이 오면 나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하락 깊이가 깊을 때나 아니면 그 기간이 길 때는 커버드 콜을 팔아서 현금처럼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비중을 늘리면서 투자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이 되면 레버리지 비중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아지면 수익 실현을 해서 다시 이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춥니다. 현금도 같이 가져가는 거죠. 절세 계좌라서 양도세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변동성 높은 것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도 양도세 절세를 위한 전략도 필요 없는 거죠. 단순히 비중 관리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1년에 몇 번 열어보지 않는 계좌가 되고 이제 알아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략을 참고만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커버드 콜이라는 게 알고 보면 참 쉬운데 처음 접하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지수 ETF로 직접 하시는 게 맞습니다. 커버드 콜은 구조적으로 어차피 본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무서운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변동성이 무서워서 S&P 500을 선택을 하신다면 차라리 나스닥 커버드 콜로 투자를 한다면 S&P 500 주가 수익률, 타이거 밑에 탑, 우선 나스닥 커버드 콜이라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 주가 수익률이 8%. 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주가 변동성 자체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S&P 500이 무서워서 슈드를 선택하실 거라면 코미커의 기준을 보면 주가 수익률 7%, 그 다음에 슈드 수익률 5%. 근데 여기는 배당금 포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배당이 더 많게 지급이 되죠. 주가 흐름 자체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빅테크나 AI 모아놓은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변동성 무서워서 나스닥을 선택하는 거라면 이런 종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은 미래 성장성, 변동성을 줄여서 현재 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주가 변동성 자체는 많이 낮춰주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나스닥, 배당을 많이 주는 S&P 500, 배당을 많이 주는 슈드가 되는 거죠. 올해 2025년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올해는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커버드 콜 상품들이 출시가 된 한 해였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쏟아지는 ETF 사이에서 분석하느라 참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2026년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짜 옥석을 가려서 투자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옥석 가리기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